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의회가 내일 오전 의장단 회의를 열어 허위 농지원급 발급 무리를 일으킨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윤리특위 회부가 결정된다면 제9대 익산시의회의 첫 번째 사례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는 반드시 합당한 징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익산시의회 윤리특위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허위 농지원부 발급을 통해 수년간 농협조합원 배당금 등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유재구 익산시의원. 익산시의회가 23일 오전 의장단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을 윤리특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윤리특위 회부가 결정되면 유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다음 달 19일부터 열리는 정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익산참여연대는 허위 농지원부 발급은 범죄행위라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익산시의회를 보면 단 한 차례의 윤리특위가 열려 욕설부리를 일으킨 조규대 조남석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제9대 시의회부터는 윤리특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제9대 의회는 좀 윤리특별위원회를 좀 지금 현재 구성을 했는데 운영도 그 취지에 맞게 좀 제대로 운영을 해서 의원들이 무리를 일으켰을 때 그에 상응한 징계를 내려야 시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윤리특위의 민간위원 직접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윤리특위는 현역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민간위원이 직접 참여하려면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최대 9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꾸려 객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는 그냥 다 민간인으로 하자. 자문위원회는 다 우리는 민간인으로 다 했거든요. 소속 의원의 허위 농지원부 발급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논의하게 된 익산시의회. 만약에 9대 들어 첫 번째 윤리특위가 가동된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이뤄질지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오늘 김성주,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의원과 함께 박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초광역 메가시티 정책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수적인 만큼 원내 지도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도당 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20일 지도부 순회 경선에 앞서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단독으로 출마한 한병도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와 새만금 개발 등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군산 상업고등학교가 80여 년 만에 인문계로 전환됩니다. 군산 상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오늘 인문계 전환에 대한 심의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전환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계 학생을 모집합니다. 군산 상고 측은 인문계 전환에 따라 학교명 변경을 비롯해 행정, 재정적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의회가 내일부터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본회의 표결 시 기록 표결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록 표결이란 표결 시 찬성 반대 의원의 숫자만 기록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투표자와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투표 종료와 동시에 본회의장 정면 스크린에 투표 결과가 자동으로 집계 표출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그동안 늦어졌던 송변전 설비 구축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송변전 설비 공사가 추진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5,2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는 이를 부담해야 할 군산과 전북도를 포함한 9곳 가운데 김제와 부안 등 2곳이 결정되지 못해 과제로 남았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열린 지 4년 만에 본격 추진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 바다 한가운데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팔려면 변전 설비를 갖추고 송전선로를 깔아야 하는데 공사 기간만 30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차례 입찰이 유찰되면서 6번째 어렵게 사업자를 선정해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변전 설비는 수상태양광 1.2기가와트의 전력을 판매하기 위한 기반시설로 9개 발전 사업자가 한수원에 사업비를 대기로 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9개 발전사는 1200메가와트 가운데 군산과 김제, 부안, 전북개발공사가 각각 100메가와트씩, 한수원이 300메가와트, 새만금 개발청이 500메가와트를 맡습니다. 이들은 송변전 설비 구축에 들어가는 사업비 5,200억 원가량을 공동 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9개 발전 사업자 가운데 군산 등 7곳은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부안과 김제는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당초 사업비도 4,900억 원에서 공사가 늦어지면서 300억 원가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 사업자들이 공통 비용 분담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바로 3, 4호 발전이라든가 공통 사업에 해당되는 2개 사업 정도가 해당되겠죠. 준선 사업과 소파지 사업이. 그런 사업들이 아마 진행이 되면 그게 선도 돼야만 그 다음 지역 주도형이든 투자 유치형이든 그다음에 뭐 알리백 3단용이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추진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처음 열린 새만금 행정협의회에서 수상태양광 사업의 속도를 내달라고 각 지자체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1.2기가 구가 지금 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제나 부안이나 지금 사업자 선정을 좀 조속히 해달라. 그래야 이제 그 개통연계나 이제 연계돼서 추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증액분에 대한 책임이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책 등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는 수상태양광 송변전 설비. 사업 추진은 가시화됐지만 사업비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도내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1년 새 10% 넘게 올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999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2.4%, 110만 2천 원이 상승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평균 6.7%,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15.5% 올랐습니다. 익산 다이롬의 충전 방식과 인센티브 비율 등이 다음 달 1일부터 변경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충전 시 10% 추가 적립에서 충전 후 사용할 때마다 적립되는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또 50만 원 충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10%의 캐시백이 적용되고 50만 원 초과부터 100만 원 이하까지는 5%의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다이롬 사용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소비 촉진 지원금도 캐시백 비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군 부사관 학교 입교식이 익산 시내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육군 부사관 학교 입교식을 모레인 24일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후보생과 가족을 비롯한 2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교 후보생들에게 안내 책자를 발송하고 행사 당일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입교식은 학교 소재지인 여산면에서 열렸지만 거리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어 올해 처음으로 시내에서 진행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내 혈액 수급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여름 휴가 등의 영향으로 도내 혈액 보유량은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4.81분에 불과합니다. 올해 도내 누적 헌혈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혈액 보유량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군부대, 기업 등 단체 헌혈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5월 말 기준 농업용 면세유 가격은 경유가 1리터당 1,458원, 휘발유는 1,333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70% 넘게 올랐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업 면세유 구입 지원에 13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익산 농촌 지역의 폐교들이 수년째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별다른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인데요.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이나 문화예술 공간 등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웅포면 웅북초등학교 3,25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곳은 지난 2004년 폐교됐습니다. 닫힌 교문은 페인트가 벗겨진 채 곳곳에 녹이 슬었고 학교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시멘트만 깊게 패여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04년에 폐교됐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근 성당면의 금성초등학교, 지난 2018년에 폐교한 이곳 역시 입구에 경고 안내판만 붙여진 채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켠에는 인근 농민들이 갖다 놓은 농기구와 폐 농산물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익산에 폐교된 학교는 모두 5곳,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폐교들을 생태체험장과 수목식재장으로 활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폐교 부지를 다양한 문화공간이나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의 경우 폐교를 개조한 식당이 인기를 끌고 있고 임실과 부안에서도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도자기, 목조 건축 체험장 등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교육지원청은 분기별 제초 작업 등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인근 초등학교와 연계한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교육하는 바뀌셔서 이제 활용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또 이제 방법적인 걸 좀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이제 활용이 됐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방치되고 있는 익산 농촌 지역 폐교, 흉물이 된 공간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휴일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9,046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15일보다 3,010명 줄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5만 8,640명, 해외 유입 40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51명 늘었고 사망자는 65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66명을 비롯해 익산 490명, 군산 324명 등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35%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1명 발생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원룸에 침입해 거주하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3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4시 30분쯤 익산에 있는 원룸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뒤 성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남은 DNA 정보로 A씨를 특정하고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 서울 수서역에서 익산역을 오가는 SRT 호남선의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내일부터 이뤄집니다. 모든 승차권 예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내일은 장애인 승객을 대상으로 예매합니다. 또 25일은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한 호남선 예매가 이뤄집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KTX 추석 명절 예매율은 호남선 54.4%, 전라선 61.3%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전에 전국 3개 지자체가 뛰어든 가운데 도의회가 고창군 유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창군은 지난 2013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고인돌은 세계 문화유산, 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구 소멸 예정 지역임에도 자연유산을 지키기 위해 기업 투자를 막아낸 전력도 있다며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는 고창군에 들어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320억 원 규모의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사업은 고창과 전남, 신안, 충남, 서천 등 3곳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길고양이 학대 사진을 올린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 학대 혐의로 A씨를 고발함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길고양이 목에 케이블 타이를 묶는 수법 등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입니다. 지난 7월 동물구호단체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해 작성자를 A씨로 특정하고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 있는 수산물 제조,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선물용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조기와 명태, 오징어, 갈치 등입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이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전북 어촌 특화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어촌마을 활성화에 나섭니다. 시와 군산문화도시센터 전북 어촌 특화지원센터는 협약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북 어촌 특화지원센터는 어촌마을의 창업 경영 컨설팅과 판매 유통 지원 등 어촌 특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시간여행 축제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9월 5일까지이며 학생과 일반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월명동 시간여행마을 일대에서 축제 부스 운영 지원과 방문객 방역 수칙 안내 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시간여행 축제는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국내 최대 식품 문화축제 NS 쿡페스트가 오는 10월 20일 익산 함여릅 일대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요리 경연을 포함해 홍보 부스, 라이브 스테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요리 경연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참가자 접수를 받으며 우승 상금 3천만 원을 포함해 1억 5천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닭을 주제로 지역 맛집을 찾는 익산 닭요리 대전이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지난 20일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 전통문화예술제를 열었습니다. 군산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생직업 체험교실 하반기 과정을 개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대창이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6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3.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